아무래도 이게 엄마가의 집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 단독주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공간적인 부분을 먼저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일단 우리가 이 집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국악가 두 분이 의뢰하셔서 저한테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성이라는 음, 주제가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 한국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처음에는 일종의 그냥 한옥이 가지고 있는 결 같은 것들을 이 안에 도입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 뭐 목재라든가 혹은 어떤 그 건축의 한옥이 가지고 있는 유형을 여기에다 담기에는 분명히 대지의 상황이라든가 기본적인 예산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충분치 않았고 방향을 선회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전통 건축이라는 게 방과 마루와 방과 마당과 뭐 이런 것들의 수평적인 결합이 아닌가 네. 그것들의 집합이 이제 한국적인 공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들을 수평적으로 펼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한번 수직적으로 쌓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에 주차장을 마당으로 생각하고 지하 공간이 좀 별도로 있긴 하지만 지하 공간 안에서도 썬큰 공간이 같이 존재하고 여기 올라와서도 거실과 주방이 이제 단면적으로 좀 분리가 되고 계속 스킵으로 이제 공간들을 쌓아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공간인 이제 가족실에 이르기까지가 서로 이렇게 수직적인 공간의 연속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층으로의 어떤 개념이 아니고 계단의 어떤 반식을 연결을 시키면서 공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겠다는 게 어떤 설정이 된 거군요. 클라이언트 분도 사실은 처음에 거기가 주차장이기도 했지만 처음에는 이 동네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국악 공연을 벌인다거나 이런 게 마당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앞에 주차장이 열려가지고 뭐 이웃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연을 한다거나 뭐 이런 말씀도 하셔서 충분히 거기 이제 마당이 될 걸로 생각을 했었죠. 내부 공간에서 이렇게 3층까지 연계되어 있는 이 천창이 있는 조그만 이 중적인 아트리움 같은 느낌이 이 공간을 굉장히 밝게 비추기도 하고 연계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천창을 두게 된 이유는 사실 둘밖에 살지 않는 집이거든요. 네. 물론 간헐적으로 여러 친구들을 소개이 모여서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방이 많이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 식구들이 수직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보이드된 공간을 두고 그 보이드된 공간이 밝게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지금 보시면 대지 조건상 남쪽에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남쪽을 열게 되면 프라이버시가 많이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들은 이렇게 작지만 어떤 아트리움 안에 천창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언제 이 동네에 왔을 때 이 동네의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컨텍스트일 수도 있고 건축가가 고민해야 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끌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관악산의 북사면의 면에서 바로 만나는 부지거든요. 생각해보면 지금 이 부지도 자그마한 단독주택이 있었던 필지고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이 집 빼고는 옆에가 다세대 주택, 주로 80년대에 지어진 다세대 주택들이 계속 이제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 자체가 주변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하고 이질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맨 처음에는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생각했었던 것들은 벽돌이고 그 벽돌로 구현된 집이 단독주택이지만 주변 하나의 컨텍스트하고 연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집을 이제
조형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이제 실드를 쌓고 하다 보니까 단독이 벽돌로는 아주 단정하고 깔끔한 것들이 딱 떨어지는 상황이지 벽돌로 이 집을 하게 되면 이게 무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쌓아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스토커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형식을 취하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메다넬 스토커가 초기에 이제 한국에 도입되던 시절이었었는데 메다넬 스토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어떠세요? 지금 보면 자기가 이제 설계를 하고 만들어진 집이 이제 10년이나 세월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와서 또 여기 사시는 공간을 저희들도 오늘 와서 이렇게 직접 보게 되는데 또 건축가로서 이렇게 세월이 지난 10년, 10살 먹은 어떤 건물의 공간에 와서 이렇게 느껴지는 점들 또 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지? 사실은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우선 했고요. 크게 막 손상됐거나 혹은 이게 공간 형식이 삶하고 맞지 않아서 변형이 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은 두려운 마음이 왔는데 거의 원형 그대로 약간의 뭐 집기들만 배치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공간도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사는 공간이지만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 집이 만약에 변형이 안 된 이유를 든다면 느슨한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그 계획한 대로 딱 짜여진 집이라면 한 곳이 어긋나면 연쇄적으로 그 공간들이 변형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좀 느슨한 공간 같은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바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수렴이 가능한 공간 구조였었던 거죠. 저도 건축공감 애청자로서 잘 보고 있습니다. 건축가로서 학습되는 것들도 많고 다른 건축가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지를 잘 습득하는 유효한 채널이니까 일반인 분들도 그렇고 제 동료 건축가분들도 관심 가지고 건축공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진호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